파이터 대장입니다. 우리나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보는 차트는 주봉입니다. 종합지수 주봉. 주봉,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차트를 볼 때는 뭐 이렇게 사실은 죽음을 깨고 좋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럴 때 오히려 지금 현재 여기가 굉장히 자세가 좋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자세가 굉장히 좋아져 있고 여기가 2700의 매물이 좀 많습니다. 2700 매물대가 많은데 원래 이렇게 매물대 많은 한 번에 떨지가 어렵습니다. 요번에 요 앞에 한번 잠깐 터치하고 2017 이렇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오르고 다시 밀린 경우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서 지지되고 이렇게 저는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한국이 현재 PBR 프로그램, 저밸류 프로그램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뉴스가 나온 게 있습니다. 금요일날. 연기금. 우리나라에는 제일 큰 손이 연기금입니다. 그죠? 연기금, 그 다음에 투신. 투신에서 제일 큰 손 연기금들이 간섭하겠다. 이거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딱 한마디로 말해서 자사주 많이 가 있는 회사, 특히 재벌들, 소각, 배당, 이유 있는 회사들은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는. 그래서 요 두 가지 정부에서 기관들 앞장 세워서 채찍과 당근을 연기금이 굉장히 큰 손이기 때문에 재벌들도 시킨 대로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수출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수출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미국을 떠났어. 그 다음에 수출의 자동차 특히, 그 다음에 조선, 반도체, 특히 반도체가 지금 많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중국도 그렇게 지금 살아나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한 2.3% 보는 것 같습니다. GDP. 2.3. 그리고 뭐 부동산 문제 이런 거 막 특별히 문제 없다면은 우리나라도 이렇게 저는 올 하반기 때 2,800, 2,900 이렇게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로 많이 밀린 경우는 삼성물산 그냥 뭐 행동주의 펀드 배당 많이 해주랬는데 삼성 워낙 로비가 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민연금들이 반대해서 삼성물산 배당 그냥 안 해줘. 그런 실망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래 막 기분 나빠서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 보면 한 1조 정도 매도했다. 하여튼 저기 계속 매도는 저는 아니다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가 굉장히 생각만큼 안전하다. 자, 미국이 좀 밀리더라도 우리나라는 올라간 게 없잖아요. 미국 상승할 때 일본, 대만, 유럽 다 올랐는데 한국만 안 올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여기가 강한 지지가 된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더 가지고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약간 더 밀리면 추가 매수 아니면 2,700 위에서 좀 매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되고 아니면 장기로 가져갑니다. 이번 주 좋아 보이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냥 대입장 오래 하면서 저런 관점을 보내 정도만 이해합니다.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실적이 좋을 때 이렇게 분석을 잘하면 항상 기관하고 외국인이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만약에 역별되면 손절,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박스권 이렇게 위로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령도 이렇게 좀 따라가지 않습니다. 항상 매수는 이 무거운 주식은 계속 갈 것 같지만 안 갑니다. 갔다가 좀 갔다 갔다가 멀리 기가 보면 가 있겠지만 이런 거 절대 이렇게 일어나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밀렸을 때 매수 분석했다면 요 종목 그다음에 농심은 작년에 실적이 최고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실적이 좋고 밀리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요 정도 손절가 잡고 현재 외국인이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이제 기관이 들어와 줘야 된다. 그죠? 농심도 이렇게 가면은 손절 만약에 성공하면은 좀 이렇게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올해도 제가 볼 때는 실적이 나쁘지 않는데 이렇게 많이 밀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자꾸 라면값 서민들 라면을 많이 먹으니까 라면값 깎아라 좀 싸게 해라 이런 게 때문에 좀 그런 결과적으로 항상 보면은 뭐 정부에서 통신요금 깎아라 은행요금 깎아라 라면값 깎아라 해도 다 재벌들은 흉내만 내고 다 자기들 실속은 다 챙깁니다. 그래서 이 종목 성공하게 되면은 좀 이렇게 만약에 역별되면 손절, 어려운 종목은 뭐 이렇게 뭐 제약 하나 인수하고 이렇게 가다가 여기 뭐 지지되면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리온도 만약에 여기를 깨면 손절합니다. 여기 9만 원 깨면. 그지? 그럼 선고하면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LG전자. LG전자는 한번 보겠습니다. LG전자. 이 종목은 대부분 스토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밀리는데 LG전자가 이렇게 좀 여기까지만 안 좋게 보일 때는 이렇게 밀릴 때는 이 가전에 LG가 좀 문제가 있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이때 분위기가 살았습니다. 가전도 LG가 좋네. 전장 원래 좋습니다. 전장 자동차 전장 부품 원래 좋습니다. 근데 가전에서 문제가 있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올해 간전이 나쁘지 않네 이렇게 되고 이렇게 최근에 수급이 들어왔다. 그죠? 이때보다는 현재가 위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다. LG는 설명드렸고 인바디 한번 자, 인바디는 우리가 헬스장 같은 데 가면 병원에 가면 있다. 그죠? 근데 그냥 뭐 재분석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자, 이런 종목을 잘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공하면은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위주로 해야 되겠죠. 아니면 아예 좀 수익률이 작더라도 뭐 LG전자처럼 뭐 15만 원, 12, 3만 원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성공하면은 좀 50%, 100% 그런 종목도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실적은 봅니다. 실적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좋아집니다. 그죠? 실총도 그렇게 3천억, 4천억 밖에 안 되는데 그동안에 조금 인바디가 누구 뭐 잘 나간다 했는데 별로 못 나가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뭐 새로 신제품 나온 거 보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수급이 들어왔다. 그죠? 1개월, 3개월 쭉 봅니다. 3개월 기간이 많이 가 있다. 혹시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지 봅니다. 연기금 이렇게 연기금 안 들어오네. 연기금이 들어올 수 있는 캠퍼가 시총이 작으면 잘 안 돌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주봉 봅니다. 주봉은 요 정도 월봉. 이 종목은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은 여기를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 부분의 매수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많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공하면은 계속 가져갑니다. 이 종목 하반기까지 가져갑니다. 만약에 실패하면은 뭐 손절가 잡고 그다음에 저번에 여기서 분호하고 말씀드렸는데 분호는 이렇게 좀 드린 경우 지금은 더 자세가 좋습니다. 그리고 뭐 로봇 상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 달 말인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까지 이런 종목은 자 인바디는 성공하면 길게 가져갑니다. 하반기까지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그죠? 좀 길게 가져갑니다. 왜 실적이 서서히 턴되기 때문에 서서히 갈 가능성이 많고 이런 종목은 하루 만에 이렇게 쭉 급등이 놓을 수 있다. 그죠? 그러면은 매도합니다. 왜냐면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은데 이런 종목 이런 종목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이런 종목 하루에 한 뭐 10% 15% 급등하면은 대입장 하루 단일 급등 매도법으로 매도합니다. 자, 누르메카 로봇 요번에 이번 달에가 상장했죠. 그죠? 그래서 그나마 로봇주 중에서는 누르메카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말했던 이렇게 이평선들이 모이고 위로 가면은 이런 종목 역시 시세를 한번 좀 매도합니다. 이런 데 사서 하루 폭이 한 10% 9% 이렇게 가면은 이런 종목도 당일 매도법으로 서서히 상승하는 종목이 아니고 후다닥 하면 패입니다. 그리고 현재 자동차 건설 기계 쪽이 실적은 좋은데 좀 저평가 되었습니다. 자, 이 세 종목 두산밖에 수급 현대 건설 기계 현대 인프라 투자 특히 그 중에서 이 종목이 좋습니다. 보세요. 기관이 최근에 많이 샀습니다. 기관이 계산서가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연기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 그죠? 기관이 많이 샀을 때는 뭔가 그리고 외국인이 팔더라도 기관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요 종목 건설기계 쪽도 나쁘지 않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갈 것 같는데 당분간 쉬어갈 가능성이 많고 이런 종목도 현재는 조금 매수는 조금 문제는 우상향인데 그냥 지금 자리 같은 매수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현대차 기아차 제가 사실은 보면은 모아가라 소리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이 종목 모아가라 소리는 개나 소나 아니고 아무나도 할 수 있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이야기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보고 제가 모아가자 소리 들어본 적이 별로 없죠.
그런데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진짜 모아가 되지 않겠나. 밀리모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현대기아차가 현재 이 추세라면은 PBR 정부 거기에 뭐 제일 저평가 되어 있지 않겠나 실적에 비해서. 이런 종목은 진짜 밀리모 장기적으로 모아가 된다. 자, 여기까지 종목은 그렇고 항상 이렇게 달리는 말에 내리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 이런 종목도 역시 이렇게 사실은 요 고점에서는 5% 밀린 물량 좀 줄여도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종목은 수급이 들어와서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수익이라면은 대부분 수익이겠죠. 제가 여기서 강남이라고 여기서 산 사람이 8번 한번 해보세요. 혹시 이때 사서 가지고 있는 8번 하면 8번 달아보세요. 제가 이때 11만 원 근처 가지 않겠나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서 좀 밀리면 좀 손실 난돈 보면 막 대장 니 간다 했는데 안 갔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 뭐 현대건설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 쫙 밑에 제가 이야기한 경우고 요가 있는 사람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서 가는 것은 계속 가져갑니다. 가고 불안하면은 한 5일선 안 깨면 가져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만약에 이런 종목 이렇게 깨고 내려가면 그냥 잘라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이 길을 깨고 내려가면은 무조건 던집해야 돼. 무조건 던집니다. 이런 경우는 그러나 성공하면은 좀 가져갑니다. 그래서 배낭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수익 난 분들은 좀 가져갑니다. 사회 흐름이 배낭기가 그냥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배낭기를 언급할 때 제가 공부를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해봤잖아요. 저는 뭐 기술적인 분석보다는 스토리 중요해요. 스토리. 내용. 자, 배낭기 그때 당시 공부해본 결과 미국도 배낭기 공장이 많았습니다. 유럽도 있었고 한국도 있었어요. 치킨 게임 때문에 유럽하고 미국 다 망했어. 유럽도 다 망했어. 이 설비 투자를 하루아침 할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무슨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설비 투자해야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업종 자체가 AI 공장 짓고 전기차 공장 짓다 보니까 많이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가져갑니다. 수익 났을 때 많이 가져갑니다. 이 종목 한번 봅니다. 이 종목은 기관을 팔입니다. 근데 문제는 외국인이 받아줍니다. 이러면 상관없습니다. 외국인 기관 다 팔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더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은 정확하게 제가 계산서 두드려 보니까 이놈들이 장난 아니네 이렇게 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종목 먼저 치고 나가면 대부분 다 따라갑니다. 이제 대부분 실적이 턴입니다. 이렇게 성공하면 좀 가져갑니다. 그리고 불안하면은 이렇게 5일선이 20% 되돌아갈 때 매도. 그럼 매수는 지금 따라가는 그렇습니다. 자, IS 동선은 지금 리포트가 좋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회사는 문제는 건설도 합니다. 아파트도 짓는데 아파트도 거의 미분양이 없다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도 잘 나갑니다. 레미콘도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가지 않겠나.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차전지 폐배터리도 하는데 앞으로 거기에서 매출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또 PBR도 낮잖아요. 그죠? 이렇게 낮습니다. 0.6. 그래서 보유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 실적도 턴, PBR도 0.6. 두산 에너빌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종목을 살 때 우리 요 대입장 구독자분들은 제가 말했던 거 항상 명심합니다. 이 종목이 만에 하나 우리가 전쟁할 때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저하고 이렇게 서로 우리 북한하고 이렇게 남한하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대치할 때 하더라도 여기가 무너지면은 2차 방어선을 생각한다, 그죠? 예를 들면 대전이 무너지면은 후퇴해서 어디 이렇게 방어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낙동강, 우리 6.25 때 다 밀렸잖아요, 그죠? 낙동강을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를 넘어가, 여기가 낙동강이 이렇게 넘어오면 들리면 우리는 이제 미국, 우리 나라 정부는 일본의 망명 정부를 세웠겠죠, 그죠? 여기 낙동강을 여기가 거의 이제 마지막 방어선이다, 그죠? 주식도 이것을 해야 돼, 이거를. 그래서 종목을 항상 내가 사고 싶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
자, 실적 봅니다. 종목 상담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요즘 제일 중요한 거 퍼보다는 PBR이 중요합니다. 매출이 계속 늘어나죠. 보세요. 이렇게 영업도 계속 늘어난다. 그죠? 당기순이 늘어난다. 그리고 원자력, 그 수급 이렇게 분석을 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다. 그죠? 두산 에너빌리티. 그죠? 그리고 이렇게 밀리있을 때도 이렇게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가다 이렇게 밀리다 하더라도 저가 많이 사가 있기 때문에 내라도 내 펀드 매니저다. 내가 여기서 샀어. 이렇게 밀려. 계좌 보니까 내가 또 펀드 매니저들 자기 실적을 보고 다음에 또 연봉하고 또 계속 근무할 수 있잖아요. 자꾸 밀리면은 실적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냥 지도는 아니겠죠. 그냥 삽니다. 사 올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죠? 아까 이 종목은 낙동강이 우리 6.25 때 마지막 방어선이다. 이런 경우도 여기를 안 깰 가능성이 많고 수급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 해야 되는데 자꾸 저 제도 반도체 저런 거 보고 물리 못 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더 갑니다. 이렇게 갈 것 같는데 주봉 볼까요? 주봉. 제가 볼 때는 여기를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금 불안하면은 좀 수익 실현해도 됩니다. 그죠?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급등하면은 약간 조정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이 워낙 단기간에 많이 들어와서 수급이 거의 안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불안하면 수익 실현해도 됩니다. 앞에 물린 분들은 뭐 가져갑니다. 여기서 한 사람들은 뭐 조금 매도해도 되지 않겠나 다시 매수. 더 궁금한 것은 여기 와서 밴드에 와서 질문하면은 제가 꼼꼼하게 답변하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대입장 아카데미, 주식 아카데미 검색하면 되니까 여기서 질문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살아남아서 강남에서 진짜 만납시다. 자, 수고했습니다.